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해납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건설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저 생각을 해볼 건데요. 10월 31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굉장히 커다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공사는 이제 지하철 7호선이고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건설업체 또는 건설인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나라 이제 판단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건설인 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의 형태는 장기 계속 공사, 그런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 계속 공사라고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성질상, 공사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이행, 공사 이행의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 계속 공사를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장기 계속 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공사에 대한 예산을 매년 짜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이행에 있어서는 매년 잘라서 계약하는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비 공사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은 총 공사 금액과 총 공사 기간에 관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 연도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연도의 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 금액과 총 공사 기간은 부기하는 형태이다. 이게 뭐냐면 총 공사 금액과 총 공사 기간은 참고용이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계약하는 것은 당해 연도의 계약이다. 1차 연도의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공사 금액이나 총공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용이지 그 당해 계약에 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의 요지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대법원의 판단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입찰을 전체 대해서 왜 합니까? 그 당해 공사에 대해서만 해야죠. 별도의 계약이잖아요. 별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3년짜리 공사인데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1차 연도에 뭐 30% 하는 걸로 계약을 했다. 그럼 요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 공사 부기 금액이 뭐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시공사부터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적자가 나. 그럼 2차 공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끝내버려야죠. 1차 공사하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요 계약만 하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계약이 등록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입찰 보증이나 계약 보증은 전체에 대해서 다 내요. 계약 보증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이제 50조에 보면 장기 계속 계약에 있어서 1차 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1차 계약은 끝내야 되는데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라면 왜 그러면 그 계약 보증금은 3년 전체의 공사에 대해서 받아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웃기는 건 뭐냐면 회계 위에 보시면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 있어서 2차 공사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돼가지고 계약이 해지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차 공사 끝나면 끝나는 건데 계약 해지라는 게 왜 성립이 돼요? 계약 해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2차 공사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해지한다? 이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지해야 된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보증금 몰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에 대한 몰수도 2차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 보증금이 몰수되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면 1차 공사만 하고 그건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총 공사 금액이나 기간하고는 이건 다르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법령의 내용에 보면 또 회계 예규의 내용에 보면 다 연관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보증금을 왜 국고에 귀속을 합니까? 계약보증금을 왜 전체공사에 대해서 받느냐고요. 이거는 뭐 계약 자유 원칙이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만약 그걸 그렇게 한다면 이건 어떤 거냐? 정부가 갑질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요 판단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있어요. 소수 의견. 대법관 중에 4명은 안 된다. 대법원 판단 다수 의견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약의 이념인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제 이거 반칙하는 거 아니냐.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보면 그 계약의 원칙이 국가계약법 제5조에 나와 있어요. 5조에 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돼야 된다. 그리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뭐 존중한다 하더라도 다 고쳐야 돼요.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것들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 대법원의 판단을 우리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1차 계약만 해요. 1차 계약만 하고 2, 3차 계약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가고 1차 계약 시는 손해났다.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못하는 그런 계약을 더 유지합니까? 대법원 판단 땡큐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입찰을 할 때 전체 공사에 대해서 하잖아요. 3년. 이 건설공사는요. 다른 어떤 그 물품 매매 계약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공사 초기에 동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을 하는데 하도업차를 내가 뽑는다. 야, 너도 내 1년간 계약하는 거니까 너도 1년간 계약으로만 짜와. 이렇게. 그리고 가설 시설물들. 예를 들면 거기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시설물들.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 세웠다. 1년 공사 계약이다. 그러면 1년 공사 해놓고 철수?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1차 공사 금액의 가시설물들은 그 계약 금액 내에 전부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오피스 세워놓고 그리고 뭐 그 숙소 세워놓고 이거를 전체 공사 기간에 이렇게 스프레드 시켜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한 번 지어놓고 1차 계약에만 이게 적용된다면 1차 계약액을 좀 더 쑤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입찰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인원동원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자재를 사는데 예를 들면 1차 공사 금액이 철근의 50% 또는 30%만 써. 이렇게 해서 자재 구매해야 되나요? 이건 스스로 건설의 경쟁력을 낮추는 거예요. 대량 구매하면 내가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건데 전체 공사를 보고 그런 자재 동원 계획이나 사람 동원 계획이나 가설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터널을 뚫는다고요. 터널에 예를 들면 쉴드. 이거 쉴드 뭐냐면 이 원통 같은 기계를 넣어놓고 그 원통이 두더지처럼 이렇게 구로 들어가는 거면 됩니다. 이거 엄청 비싸요. 근데 3년 공사다. 이게 터널 뚫는데 이놈이 3년간 쓰여져야 된다. 이러면 이 비싼 거를 3년 내에 쓰도록 스프레드를 하잖아요. 근데 구매는 언제 합니까? 구매는 공사 초기에 해야 돼요. 그런데 2, 3차 계약? 여기 별도다? 나한테 안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1차 계약 다 넣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공사에 따라서는 뭐 중간에 가다가 다 맞춰주지 못하고 예산 때문에 스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연관성 어떡하냐? 그 공정계획 그렇게 짭니까? 예를 들면 전축공사에 대해서 공정계획을 이렇게 짰어요. 자, 1차 계획은 여기까지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크리티컬 패스를 때려가지고 뒤를 밀어버리거든요. 뒤를 밀어버려가지고 공기 현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1차 계획에는 문제가 없어. 그거만 해. 예산에 맞춰서. 물론 이제 1차 계약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하지만 전체 뒤에 걸 민다. 그런데 뒤에 건 뭡니까? 이미 단가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봐줘. 그대로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야. 그리고 계약 보증금 몰수야. 야,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마도 건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이제 법 전문가들이니까요. 대법원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사기획 현장은 무조건 간접비다. 지금 여기 그 건설경제에 내용에 뜬 것도 뭐냐면 공기 현장 간접비라고 했어요. 공기 현장 되면 간접비만 늘어납니까? 참 이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공기 현장 간접비. 그러니까 이 판사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공기 현장 간접비만 인정해 줘야 된다. 이거 아니죠. 공기 현장이 되면 간접비뿐만 아니라 직접비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클레임은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회계이익 있지 않습니까? 회계 공사계 일반 조건 보면 그 계약기간 연장되는 경우에 간접비를 준다고 써 있잖아요. 실비를 보상해 준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공기 현장은 간접비다. 이렇게 해서 간접비를 공기 현장의 어떤 유일한 보상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건설인들 정말 이 전문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휘둘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뭐 대법원 판단이니까 뭐 그런 건데 진짜 잘못됐다. 그럼 이 잘못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 장기 계속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애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3년 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것만 해라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장기 계속 공사 계약 그것을 우리 국회의원이라도 뭐 떠들어 가지고 없애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는 1차 계약만 하고 우리 2차 계약하고 끝나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 예. 그렇게 하면 계약 해지, 계약 보증금 몰수당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이 대법원의 판단이나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짚거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